여보, 나왔어. 집에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은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미 정리했으니까요. 내 돈으로 제주 풀빌라를 다녀온 남편 강도윤. 그리고 내 옷장에서 꺼낸 드레스를 입고 함께 웃었던 여자 윤세빈. 두 사람이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을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텅 빈 집, 얼어붙는 남편, 그리고 그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내 정체. 오늘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서아라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역시 집이 최고야. 남편 강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마치 며칠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요. 아니, 그에게는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 불륜 여행은 그저 달콤한 휴가였을 테니까요. 나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을 지나치며 내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보, 집에 왜 이렇게 조용해? 도윤이 거실로 들어서며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뒤로 윤세빈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작년 생일에 받은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시어머니가 물려준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요. 그녀는 내 옷장을 뒤진 건지 아니면 도윤이 직접 챙겨준 건지 마치 이 집 안주인처럼 당당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집 정말 멋지네요. 세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제 집이니까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세빈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 피곤해서 그러는데 저녁 뭐 있어?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준비 안 했어요. 배달시켜 드세요.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평소 내가 늘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빈이 불편한 듯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그냥 나갈까?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아니, 여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결국 핸드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습니다. 세빈은 소파에 앉으며 내 집을 훑어봤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강도윤과 만난 건 28살 때였습니다. 그는 당시 작은 IT 회사를 창업한 청년 사업가였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제게 프로포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야, 나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도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서한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납치와 협박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이름으로 학교를 다녔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남자 강도윤을 만났습니다. 결혼 전 저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빠, 제 정체를 남편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혼전계약서는 꼭 써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혼전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서명만 해줘. 도윤은 가볍게 웃으며 서명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를 경우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며 배우자는 단 1원도 청구할 수 없다. 결혼 후 저는 도윤의 회사에 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도윤은 그 돈이 제 돈인 줄 몰랐습니다. 여보, 투자자가 생겼어. 우리 회사 대박 날 거야. 도윤은 신이 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여보. 그 돈으로 도윤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년 만에 직원 20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방송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청년 CEO라는 타이틀로요. 저는 그의 뒤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제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명한 아내로, 내조하는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도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도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회사 신입사원 윤세빈과 불륜 관계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고용한 사설탐정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그리고 제주도 풀빌라 예약 내역까지요. 저는 그 자료들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요.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도윤과 세빈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그들이 제 돈으로 즐긴 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도윤과 세빈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요. 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진지해? 세빈은 불안한 듯 도윤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 눈살을 찌푸리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보시면 알아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그의 손에 들려왔습니다. 제주도 풀빌라 앞에서 웃고 있는 도윤과 세빈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다음 장도 보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이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레스토랑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세빈이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사모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만 바라봤습니다. 오해일까요, 여보? 도윤이 사진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야 내가 설명할게. 이건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요. 일단 다 보세요. 저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제주도 풀빌라 250만 원, 강남 호텔 80만 원, 청담동 레스토랑 35만 원. 모두 도윤의 법인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 카드의 결제 계좌는 회사 운영비 통장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아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사 돈이야. 내가 번 돈이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번 돈이 아니에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200억 원 투자 계약서. 투자자 이름은 서한캐피탈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 회사에 10년 전 투자한 200억. 도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초기 투자금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 투자자가 누군지 아세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한캐피탈이라는 회사인 건 아는데 서한캐피탈의 대표이사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한그룹 회장님이세요. 제 아버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도윤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저는 서한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에 투자한 200억 원은 제 돈이에요. 세빈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그저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지? 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납치와 협박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살았죠. 도윤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당신이 자랑하던 회사, 당신이 벌었다던 돈, 당신이 방송에서 떠벌리던 자수성가 스토리. 전부 제 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빈은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혼전계약서였습니다. 10년 전 결혼하기 전에 그가 서명한 바로 그 계약서였습니다. 기억하세요? 결혼 전에 서명한 이 계약서. 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계약서 조항 하나에 멈췄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를 경우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며 배우자는 단 1원도 청구할 수 없다.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나는 제대로 읽지도. 그건 당신 문제예요. 서명은 당신이 했으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공증까지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세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는 정말. 당신은 조용히 계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아야,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빼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제주도에서 뭐 하셨죠? 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풀빌라에서 누워서 저를 비웃으셨죠? 우리 마누라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윤과 세빈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진짜 순진해. 아무것도 모르더라. 도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세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바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빈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고 한 건지. 알아야. 당신이 쓴 제 돈, 제 목걸이, 제 옷, 그리고 당신이 저를 바보라고 비웃은 모든 순간.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걸 돌려드릴 거예요. 그게 뭔데? 그건 내일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밤 호텔에서 지낼 거예요. 내일 아침 9시에 변호사가 방문할 거예요. 그때까지 집에 계세요. 도윤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알아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도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실장 김민지였습니다. 사모님,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의 아침은 아마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설 탐정이 6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호텔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강남 H호텔, 총 12번 방문. 모두 평일 낮 시간대였습니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체크아웃은 5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거짓말하던 바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320만 원, 레스토랑 식사 150만 원, 제주도 항공권 200만 원, 풀빌라 숙박 250만 원,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카드의 원금은 제가 투자한 200억이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SNS 게시물 캡처였습니다. 윤세빈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셀카,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제주도, 해시태그 행복한 순간.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사진 속 세빈의 목에는 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풀빌라 수영장이었습니다. 해시태그 럭셔리, 해시태그 프라이빗풀, 해시태그 최고의 휴가. 그 사진 속 배경으로 도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빈은 도윤의 얼굴을 숨기려 했지만 시계와 팔찌, 그리고 체형으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섹션은 문자 메시지 복구본이었습니다. 도윤이 지운 메시지들을 복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누라 친구 만난대. 우리 만날까? 여보 출장 간대. 이번 주말 제주도 어때? 우리 마누라 진짜 순진해. 눈치도 없어.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했으니까요. 다섯 번째 섹션은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도윤과 세빈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세빈아,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왜 오빠?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냥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에이, 거짓말. 오빠 저보고 싶어요. 나도. 이따 보자. 녹음 파일을 끄고 저는 다음 섹션을 펼쳤습니다. 6번째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는 처음부터 세빈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윤과 세빈의 관계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는 세빈과 강남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원래 좀 답답해요. 세빈 씨가 우리 도윤이한테 잘해주세요. 탐정이 녹음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서는 시어머니가 세빈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드린 가방이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우리 집안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세빈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저를 무시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 예의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를 부엌에 가두고 친척들 앞에서 우리 집 며느리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제가 매달 드리던 용돈 5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시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관리비가 누가 내는 건지, 시어머니의 해외여행 경비가 누구 돈인지, 모두 제 돈이었습니다. 7번째 섹션은 제주도 여행 전체 일정이었습니다. 도윤과 세빈은 사흘간 제주도에 머물렀습니다. 첫째 날은 풀빌라에서 보냈습니다. 둘째 날은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했습니다. 셋째 날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풀빌라에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를 비웃는 그 동영상을요. 탐정은 그 동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진짜 바보 같아. 10년 동안 속은 줄도 모르고. 도윤의 웃음소리가 동영상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씨, 모든 자료 변호사님께 전달됐죠? 네, 사모님. 이미 넘어갔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정각이었습니다. 지금쯤 우리 집에는 변호사가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윤은 자신이 잃게 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서한그룹 본사로요. 아버지가 부르셨으니까요. 차를 타고 본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을 사랑했던 28살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던 그의 약속을 믿었던 순진한 저. 하지만 그 사랑은 거짓이었습니다. 도윤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과 제 헌신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에서 민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알아야 왔구나. 네,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자리에 앉히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하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알아야 이 일이 끝나면 너는 다시 힘들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이미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라면 내가 믿는다. 오늘부터 서한캐피탈 명의로 모든 투자금을 회수한다. 그리고 강도윤 회사의 계좌는 동결한다. 민지가 이미 준비를 마쳤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장실을 나서며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3통 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50여 개였습니다. 알아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변호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계좌가 왜 동결된 거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저는 문자를 읽지 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도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잃게 될 모든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요. 같은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서한그룹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저희 측 변호사 박준혁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사모님 강도윤 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로 오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알아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강도윤 씨. 도윤이 주춤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알아야,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도윤 씨, 이 서류 확인하시죠.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은 혼전계약서였습니다. 10년 전 그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한 바로 그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진짜 효력이 있는 거야?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법적 문서입니다. 그리고 강도윤 씨, 당신은 이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서명은 계약 내용을 숙지했다는 의미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 당신이에요, 강도윤 씨. 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돈으로 회사를 키우고, 제 돈으로 명품을 사주고, 제 돈으로 불륜 여행을 다니면서 저를 바보라고 비웃었죠.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도윤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투자금 회수 통지서였습니다. 서한캐피탈은 강도윤 씨의 회사에 투자한 200억 원을 본 계약서 위반 조항에 따라 즉시 회수합니다. 도윤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 200억을 어떻게 갚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박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수 기한은 30일입니다. 30일 안에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도윤이 의자에서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30일 안에 200억을 어떻게 해? 회사를 팔아도 모자라. 저는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서였습니다. 혼전계약서 제5조에 따라 배우자의 불륜이 확인된 경우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은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박 변호사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강도윤 씨, 당신 명의의 회사 지분 100%, 강남 아파트 소유권,
외제차 2대, 그리고 은행 계좌의 모든 예금. 전부 서아라 씨 명의로 이전됩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좌 동결 통지서입니다. 강도윤 씨 명의의 모든 계좌는 오늘자로 동결됩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좌를 동결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알아야, 제발. 우리 1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이요? 그 10년 동안 당신은 뭘 했죠? 도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 회사를 위해 제 돈을 투자했어요. 당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참았어요. 당신이 성공하길 바라며 뒤에서 도왔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제 돈으로 바람을 피우고 제 옷을 애인에게 입히고 저를 바보라고 비웃었죠. 도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도윤이 USB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 당신과 윤세빈의 모든 증거예요.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제주도 여행 사진, 그리고 당신들이 찍은 동영상까지 전부 들어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걸 어디에 쓸 거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필요하면 언론에 공개하죠. 자수성가 CEO의 불륜 스캔들 제목으로요. 도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아야, 제발. 그것만은 안 돼. 내 인생이 끝나버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10년 전에 끝났어요. 당신이 저를 속이기 시작한 그날부터요. 도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10년을 들였어요. 이제 끝이에요.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도윤 씨, 이혼 합의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죠.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서명 안 하면? 그럼 재판으로 가죠.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됩니다. 언론도 알게 되고 당신 회사도 알게 되죠.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강도윤 씨. 윤세빈이랑 마음껏 만나세요. 하지만 제 돈 없이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알아야. 나는. 나가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도윤이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을 것은 아직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서한그룹 본사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강도윤 씨 회사 상황 보고 드립니다. 말해보세요.
민지가 화면을 켰습니다. 어제 오전 9시 서한캐피탈 명의로 투자금 전액 회수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 측 반응은요? 재무팀이 패닉 상태입니다. 민지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의 80%가 서한캐피탈 투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빠지면서 모든 계좌가 사실상 텅 비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 급여는요? 이번 달 말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거래처 대금 결제도 전부 밀렸습니다. 민지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주요 거래처 3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도윤 씨는 지금 어디 있죠? 회사에 있습니다. 재무팀장과 긴급 회의 중입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민지 씨, 제가 직접 가볼게요. 네. 사모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1시간 후, 저는 도윤의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사모님이래.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회장님, 와이프가 왜 여기 와? 저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저는 비서를 지나쳐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도윤과 재무팀장, 그리고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이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아야, 너 여기 왜?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나가보세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알아야, 제발. 이러지 마.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생각했어야 했어요. 바람 피울 때 말이에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 저는 회의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재무보고서요. 제가 직접 받아봤어요. 도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운영비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작년 한 해 동안 6,500만 원. 용도는 전부 접대비로 처리됐네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접대비 사용 내역을 보면 호텔, 명품 매장, 제주도 여행사. 이게 접대비인가요? 불륜 자금인가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네요. 저는 서류를 도윤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은 제 돈으로 회사를 키웠고, 제 돈으로 바람을 피웠고, 제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직원들 걱정이요? 도윤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재무팀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회사 신용등급이 D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출 만기가 다음 달인데 연장이 불가능하답니다. 즉시 상환하라고 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대출금이 얼마였지? 50억입니다, 사장님. 재무팀장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을 듯 흔들렸습니다. 50억을
어떻게?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도윤 씨,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도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것, 당신이 저를 배신한 모든 순간, 그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온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급 못 받는 거 아니야?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사장님이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는 순간 누군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윤세빈이었습니다. 사모님, 세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세빈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장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회사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세빈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발요, 사모님. 저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장님만은.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도 곧 대가를 치를 거예요. 세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씨,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네, 사모님. 준비됐습니다. 윤세빈에 대한 자료도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공개 가능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윤의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도윤은 지금 무너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속보입니다. IT 업계 중견기업 테크인 강도윤 대표의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USB에는 회사 자금 유용 증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윤의 회사 건물이 비춰졌습니다. 기자들이 로비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강도윤 대표는 지난 2년간 회사 자금 8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텔, 명품 구매, 해외여행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사모님, 확인하셨습니까? 네, 방금 봤어요. 근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윤세빈입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세빈이요? 네. 저희가 추적한 결과 언론사에 USB를 넘긴 사람이 윤세빈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것 같습니다. 강도윤 씨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손을 쓴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륜 커플이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윤세빈이 지금 어디 있죠? 회사에서 나와 청담동 카페에 있습니다. 누구 만나나요? 변호사로 보입니다. 지금 상담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지 씨, 제가 직접 가볼게요. 네. 사모님께서요? 네. 직접 보고 싶어요. 30분 후, 저는 청담동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세빈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보이는 남성이 서류를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빈과 변호사가 앉은 테이블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빈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온통 변호사의 말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윤세빈 씨, 이 경우 당신은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고발했잖아요. 세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회사 자금으로 혜택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명품 가방, 여행 경비, 호텔 숙박, 전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세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강도윤 씨와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그가 일방적으로 당신을 이용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당신은 피해자라는 걸 입증해야 해요. 세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세빈은 도윤을 완전히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카페를 나가고 세빈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윤세빈 씨. 세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모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빈이 도망치려는 듯 일어나려 했습니다. 앉으세요. 도망칠 곳 없어요. 세빈이 떨리는 몸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방금 변호사랑 무슨 이야기 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건 강도윤 씨 배신하기로 했죠? 세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언론에 USB 넘긴 것도 당신이죠?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세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신한 거예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다고요. 세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세빈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세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용액 5천만 원. 명품 가방, 옷, 구두, 액세서리. 전부 강도윤 씨가 준 법인카드로 결제했죠. 세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보증금 2억 원은 누가 냈죠? 세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윤 씨가 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은 회사 자금이었죠. 세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세빈 씨, 당신은 공범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를 만나고 아무리 도윤 씨를 배신해도 당신이 회사 돈을 쓴 건 사실이에요. 세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게 회사 돈인 줄 몰랐다고요. 저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법원에서 그 변명이 통할 것 같아요? 세빈이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세빈 씨, 당신이 도윤 씨를 배신한 것처럼 도윤 씨도 당신을 배신할 거예요.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는 배신으로 끝나는 법이에요. 세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없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받을 건 이제부터예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또 떴습니다. 테크인 강도윤 대표 검찰 소환 통보 받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곧 조사받을 예정.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빈도 곧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씨, 윤세빈 관련 자료 전부 검찰에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시어머니 건도 준비됐죠? 네, 내일 아침 기자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도 마땅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댁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야, 오늘 기사 나간다며? 네, 아버지. 오전 10시에 공개됩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시어머니까지 건드리면 여론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만 말할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사모님, 기자들이 이순자 씨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알겠어요. 진행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실시간 뉴스 화면이 떴습니다. 시어머니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 며느리 학대 의혹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유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며느리를 학대했어? 이순자 씨, 이 사진 보셨습니까? 한 기자가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세빈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여성이 아들의 불륜 상대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하지만 증언에 따르면 이순자 씨가 직접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기자의 말에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을 대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시간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모님, 이순자 씨 관련 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와 세빈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세빈 씨, 우리 며느리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능력도 없는 애예요. 우리 도윤이한테는 당신 같은 여자가 필요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들의 녹음이었습니다. 알아야, 너는 왜 이렇게 아이를 못 낳니? 우리 집안대가 끊어지겠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 그런가? 시어머니의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6년 전 제가 임신 12주차에 유산한 기록이었습니다. 유산 원인 과도한 스트레스 및 신체적 충격.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명절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임신 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예전 여자들은 임신하고도 이랬어.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기는 제 뱃속에서 숨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그날 회사 일이 바빠서 병원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야, 내가 몸조리를 잘못한 거야. 이래서 평범한 집안 애들은 안 된다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 자료들 전부 공개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공개하세요. 시어머니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전부 사실이니까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보도자료 배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테크인 강도윤 대표의 어머니 이순자 씨, 며느리 학대 및 불륜 조장 의혹으로 논란.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며느리가 임신 중일 때도 과도한 집안일을 시켰고 결국 며느리는 유산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순자 씨는 아들의 불륜 상대에게 며느리 물건을 선물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적극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세빈에게 제 목걸이를 건네는 사진이 떴습니다.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이게 시어머니야? 악마지. 며느리 유산시키고도 모자라 불륜까지 도와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엄마가 됐을까? 며느리 진짜 불쌍하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알아야. 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아야, 제발 기사 좀 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제발,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도 저를 사람으로 생각하셨어야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야. 어머님, 제가 유산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몸조리를 잘못했다고 하셨죠. 평범한 집안 애들은 안 된다고 하셨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요? 알아야. 나는 정말. 어머님, 이제 끝났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 자료도 공개하세요. 곧 두 번째 속보가 떴습니다. 이순자 씨, 며느리 명의 카드로 수천만 원 사용. 며느리 몰래 명품 구매 및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 화면에는 제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이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명품을 사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닌 기록이었습니다. 댓글창이 또 폭발했습니다. 이건 사기 아냐? 며느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학대까지? 진짜 인간 말종이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생도 이제 끝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친척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수군거림 당하는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세빈도 시어머니도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공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사흘 후 금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서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한그룹 회장 서진혁의 외동딸 서아라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테크인 강도윤 대표의 전 부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0년간
제가 겪은 일들을,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10년 전 저는 강도윤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강도윤 씨는 작은 IT 회사를 창업한 상태였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정체를 숨기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납치와 협박을 우려하셨고 저 역시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다음 자료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결혼 후 저는 서한캐피탈 명의로 남편 회사에 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강도윤 씨는 그 돈이 제 돈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방송에 나가 자수성가한 CEO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제 돈으로 키운 회사였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사진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작년부터 강도윤 씨는 회사 신입사원 윤세빈 씨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두 사람의 호텔 출입 기록입니다. 총 12회 모두 평일 낮 시간대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주도 풀빌라였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50만 원짜리 풀빌라, 숙박비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근원은 제가 투자한 200억 원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세빈이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 후원했습니다. 제 물건을 윤세빈 씨에게 선물했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음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6년 전 저는 임신 12주차에 유산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명절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 중인 저에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제 아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몸조리를 잘못한 거다. 평범한 집안 애들은 안 된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강도윤 씨는 그날 회사 일이 바빠서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혼전계약서였습니다. 결혼 전 저는 남편에게 혼전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핵심 조항은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조항이 크게 떴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를 경우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며 배우자는 단 1원도 청구할 수 없다. 강도윤 씨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공증을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서한캐피탈은 투자금 200억 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도윤 씨의 회사는 자금난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혼전계약서에 따라 모든 재산은 제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이혼도 이미 성립됐습니다. 다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윤세빈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세빈 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오피스텔 보증금 등 총 5천만 원 이상을 회사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 씨에 대해서는요?
이순자 씨는 제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총액 3,500만 원입니다. 현재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또 술렁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넘겼습니다. 도윤과 세빈이 풀빌라에서 찍은 동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우리 마누라 진짜 바보 같아. 도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동안 속은 줄도 모르고 세빈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 사모님 정말 순진하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다 믿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단상 끝에 서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10년간 좋은 아내이고 싶었습니다. 좋은 며느리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이용했고 배신했고 조롱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서아라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련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서한그룹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아버지를 도와 회사 경영에 참여할 것입니다. 강도윤 씨를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변명만 했습니다. 그에게 줄 용서는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지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완벽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라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이제 그와 나눌 대화는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한그룹 본사 임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강도윤 씨 선고 공판이 오늘입니다. 몇 시죠? 오후 2시입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오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볼게요. 네,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도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의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8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도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자를 속이고 허위 보고를 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도윤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도윤이 법정을 나가며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도윤은 앞으로 7년간 감옥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돌아보니 도윤의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도윤 씨가 사모님께 전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마지막입니다. 변호사가 간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랍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소용없어요. 그렇게 전해주세요. 저는 변호사를 지나쳐 차로 향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저는 강남역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세빈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학원 등록하세요. 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지도 못한 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세빈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세빈 씨. 세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냅니다. 명품 가방은 다 어디 갔어요? 세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팔았어요. 빚 갚으려고. 빚이요? 사채요. 3천만 원. 세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회수당하고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녀를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단지를 돌리는 거군요. 네. 하루 8시간 서서 전단지 돌리면 10만 원 받아요. 세빈이 손을 보였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강도윤 씨는 연락하나요? 세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저한테는 연락 한 번 안 왔어요. 예상했던 일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는 배신으로 끝나는 법이에요. 세빈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세빈 씨,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감당하세요. 저는 그녀를 뒤로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세빈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시어머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지가 보고했습니다. 이순자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벌금형 받았습니다.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리고 민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친척들이 전부 연락을 끊었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려서 밖에도 못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편함은 신문과 전단지로 가득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친구들이 드나들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알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알아야.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충분히 베풀었어요. 10년간 용돈 드렸고, 관리비 내드렸고, 여행비도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학대하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뉘우쳐도 늦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사세요.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감옥에, 세빈은 거리에, 시어머니는 고립된 집에. 그들은 각자 자신이 벌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저는 서한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알아야, 오늘 미팅 준비됐니? 네, 아버지. 자료 다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다니. 정말 내 딸이 자랑스럽구나. 과찬이세요, 아버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서한그룹 경영에 참여하며 회사의 신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AI 기술 투자 부문에서 300억 원의 수익을 냈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언론은 저를 차세대 경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강도윤의 전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아라, 서한그룹의 미래였습니다. 오후 3시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태경그룹 회장 한태경 회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태경 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태경 회장은 45살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일찍 아내를 여의고 홀로 회사를 이끌어온 분이었습니다. 3개월 전 한자선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저도 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태경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 이사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저녁 청담동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태경 회장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서 이사님, 제가 오늘 용기를 내볼까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서 이사님을 좋아합니다. 태경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실패한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며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서 이사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실된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태경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사랑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회장님, 저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경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석 달 후 태경 회장이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서아라 이사님,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라야, 이번엔 꼭 행복해라. 네, 아버지. 행복할게요. 결혼식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식장 밖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 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라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몸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결혼식 소식 들었어. 그래서 왔어요? 축하하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러.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라야,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도윤 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안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도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벌은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내가 잘 사는 걸 보게 하는 것. 그게 당신이 받을 벌이에요. 저는 도윤을 뒤로하고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경 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식장 안에는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태경 회장과 마주보며 서약을 나눴습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평생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나눴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식장 밖에서는 도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래가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라야,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태경 회장과 함께 식장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저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과 함께 온전한 저로 살아가는 삶이요. 차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식장을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뒤돌아볼 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10년간의 거짓된 결혼,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 사랑을 만났고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무너졌나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